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명란 젓갈이죠. 저번에 21기 극장판 진홍의 연가라는 극장판에 대한 TMI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2기 극장판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겠군요. 오늘 설명할 홍진호 극장판은 제로의 집행인이라는 극장판입니다. 우선 이 극장판에 대한 TMI를 알려드리기 전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극장판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한 건물입니다. 코난 세계관에 이런 상징적인 건물이 있다면 무조건 누군가가 폭탄을 설치하고 그 건물은 폭발하게 되길 마련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건물은 폭발하게 되고 그 건물 근처에 있는 공항경찰인 후루야레이가 있었습니다. 코난은 그 회담장이 폭발했다는 걸 뉴스로 보게 됐고 폭발이 일어났던 곳 근처에 후루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게 얼마 뒤 이 회담장이 왜 폭발했나 라는 것을 회의하기 위해 경찰들이 모였고 사고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결과가 도출되려는 순간 갑자기 공안 소속의 카잠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폭발이 있던 곳에서 누군가의 지문이 발견됐고 그 지문은 유명한의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발견돼 버렸으니 경찰들은 유명한을 취조하러 갔고 당연히 유명한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난 역시 왜 경찰이 유명한을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가 안 됐고 안기준에게 가서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만 자신은 국가를 위해 일을 할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답 때문에 코난은 이번 사건에선 안기준이 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얼마 뒤 유명한은 다른 증거가 더 나온 바람에 검찰로 송치됐고 유명한의 아내이자 실력 좋은 변호사인 노예리는 유명한을 구하기 위해 다른 변호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여자 변호사를 구하게 됐지만 코난이 봤을 때 그 여자 변호사는 뭔가 좀 이상해 보였죠.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을 구하기 위해 코난이 발품 팔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라던가 TV 등 가전제품들이 갑자기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코난은 이것이 무선으로 가전제품 같은 걸 터뜨릴 수 있는 IoT 테러라고 확신을 했고 회담장이 폭발한 건 역시 이 IoT 테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테러 덕분에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유명한은 테러를 일으킬 수가 없었으니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기준도 사실 유명한을 진범으로 의심했던 게 아니라 회담장 폭발 사건을 사고로 그냥 넘어가게끔 만들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범인으로 지목했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유명한을 걸고 넘어졌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코난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자 안기준과 코난은 회담장을 폭발시키고 나주를 해킹해서 우주에 있는 위성을 경시청을 향해 떨어뜨리려고 하는 범인을 색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범인의 자백까지 듣고 난 뒤 우주에서 떨어지는 위성의 궤도도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 극장판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2기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의 스토리를 알아봤고 이제는 이 극장판에 대한 TMI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2018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개봉을 했던 영화 중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있었네요. 두 번째, 이 극장판까지만 한국어로 로컬라이징 됐었습니다. 원래 명탐정 코난 같은 경우는 쿠도 시니치를 남도일로, 하토리 에이지를 하인성으로 바꾸고 명탐정 코난의 사건이 일어난 곳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바꾸는 등 로컬라이징을 해왔었는데 딱 이번 극장판까지만 로컬라이징을 하고 이후의 극장판부터는 더빙판으로 봐도 남도일이나 유미란이 아닌 쿠도 시니치나 모리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 버전으로 이름이 나오는 것 때문에 저도 최근 영상에서 주인공들의 이름을 일본어 버전으로 부르기 시작했었는데 더빙판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섞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코난이 아닌 후레아레이가 주인공인 극장판입니다. 애초에 이 극장판 제목 자체가 제로의 집행인인데 코난에서 제로는 거의 후레아레이를 뜻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레아레이에게 비중이 많이 집중되어 있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데 극장판을 보면 후레아레이한테 비중이 집중된 수준이 아니라 그냥 후레아레이가 주인공이고 비중을 조연인 코난한테 좀 많이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이전부터 이 만화의 제목이 명탐정 코난이 아니라 명수사관 안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극장판은 리얼로 제목을 바꿔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번째, 들어보니까 이 극장판 때문에 후레아레이 붐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극장판을 그닥 좋게 보진 않아가지고 별 감흥이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현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이 극장판을 보고 후레아레이 팬들이 되게 많아졌었다고 하네요. 뭐 저는 잘 모르겠으니 이 극장판 보고 후레아레이의 팬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극장판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코난 극장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장판에서는 장난아치고 맨날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극장판도 폭발 사건이 일어나죠. 제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코난 극장판에서 폭발 없이 오로지 범죄 트릭과 추리로 관객들의 소름을 돋게 하는 스토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명한을 범인으로 모는 과정이 너무 이상합니다. 앞서 제가 이 극장판의 스토리를 설명할 때 공항경찰들이 의도적으로 유명한을 폭발 사건의 진범으로 몰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 진범으로 모는 과정이라던가 유명한이 범인으로 몰린다는 걸 알았을 때의 주변 반응 등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번 극장판 자체가 문제점이 좀 많아서 제가 이번 극장판의 문제점들을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그 영상에서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죠. 일곱 번째, 신영사는 코나의 정체를 아는 게 확실합니다. 이번 극장판 초반부에서 유명한이 경찰에게 체포당하자 코난과 신영사가 어떤 공원에서 1대1로 만난 다음
다음 신형사에게서 코난이 회담장의 폭발 사건과 유명한이 체포당하는 과정 등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난이 경찰들 회의하는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몰래 듣는다던가 원래 경찰들이 유명한 상대로 사건 관련 얘기들을 하는 거였는데 코난이 특유의 순수한 재민이 연기를 하면서 억지로 유명한과 같이 사건 관련 얘기들을 듣는 걸로 사건 진행 과정을 코난이 알아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극장판은 신형사가 1대1로 코난을 만난 다음 사건 진행 상황 같은 걸 알려주더라고요. 정상적인 형사라면 8살짜리 꼬맹이한테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사건 진행 상황 같은 걸 알려줄 리가 없으니 신형사는 코난의 정체가 남도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것 같네요. 8번째, 쿠로다 관리관이라는 남자가 첫 등장을 하는 극장판입니다. 원작에서는 럼으로 의심되는 남자로 이미 등장을 한 상태였고 아직 극장판에서는 등장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9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극장판 좀 이해하기 빡셌습니다. 여기서 뭐 경찰청, 경시청, 검찰청에다가 공안경찰, 공안검찰에 걔네가 검찰로 송치를 하고 여기다가 뭔 공안 사건을 변호하기가 빡세다는 등 법률적 용어를 비롯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거 설명할 때 너무 단어들이 어려웠어가지고 그냥 뇌 빼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10번째, 반장님만 유명한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극장판에서 유명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유명한의 가족들보다 반장님이 더 유명한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반장님은 좋은 상사였고 유명한은 그런 상사를 잘 따랐기 때문에 이런 유대감이 형성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1번째, 안기준은 알바만 할 뿐인데 극성인 소녀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안기준이랑 아즈사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장을 보다가 안기준이 아즈사에게 아즈사씨는 좋은 아내가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좀 유죄 발언을 해줍니다. 보통 잘생긴 남자가 이런 유죄 발언을 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코노 오토쿠 올해 3화를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즈사는 갑자기 주위를 살피다가 정색을 하더니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안기준이랑 같이 알바다가 썸 탄다고 오해받아서 소녀 팬들한테 테러받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잘생기면 알바하면서도 팬이 생기나 봅니다. 개부럽다 씨. 12번째, 여기서 도청에 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기준은 코나를 도청하고 코나는 안기준의 부하인 카자미를 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도청하는 거 보면서 이럴 거면 그냥 둘이 통화하면서 정보를 나누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번째, 카자미도 코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카자미가 코나한테 안기준이 취조하다가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갑자기 정보 공격을 합니다. 코나는 뭐지 이 새끼? 이걸 왜 갑자기 말해줘?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카자미는 뭔가 너한텐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넌 정말 신기한 꼬맹이란 말이지 라는 식으로 말하고 가버립니다. 해석하자면 네가 이 만화의 주인공인 남도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알려주겠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14번째, 후레아레이는 순간이동을 쓸 줄 압니다. 후레아레이랑 카자미랑 비오는 거리에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는데 카자미가 뭘 다 얘기하고 나서 후레아 쪽으로 돌아보니까 갑자기 후레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꽤 거리가 좀 넓었는데 후레아가 사라진 걸 보면 후레아가 치타마냥 존나 빠른 사족보행 동물이거나 카자미의 시야에서 사라진 척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리고 있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15번째, 이 사건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폭탄 테러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다치고 죽긴 했지만 다른 극장판 마냥 어떤 특정 인물이 죽고 그 인물을 죽인 사람을 찾기 위해 단서를 모아가는 과정이 없습니다. 16번째, 액션씬이 진짜 가관입니다. 원래 코난 혼자서 액션씬을 해도 답 없는 무리수 씬이 많은 편인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후레아가 코난을 돕게 되면서 무리수 액션씬이 2배로 나오게 됩니다. 코난이 원래 스케이트보드로 도로를 혼자 박살내버리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자동차를 모는 후레아까지 가세해버리니까 도로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위성을 막기 위해 후레아가 차를 타고 질주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무리수 액션씬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무리수였냐면 코난도 지가 무리수 액션씬을 되게 많이 한 편이라 이런 액션씬에는 좀 면역이 되어 있을 건데 아무로가 광기 어린 얼굴을 하며 자동차로 묘기 액션씬을 하니까 식겁을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때 코난 표정이 약간 가짜 광기가 진짜 광기를 만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17번째, 킥력 증강 슈즈의 파워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서 코난이 도망가는 범인을 멈추기 위해 킥력 증강 슈즈로 빈깡통을 차서 범인을 맞춰버립니다. 근데 이 빈깡통의 무게 자체가 얼마 안 나가니까 맞아도 그냥 아야 하고 말 정도일 텐데 여기서 범인은 이 빈깡통을 맞고 날아가가지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건 킥력 증강 슈즈의 파워가 타노스 펀치급이거나 범인의 몸이 두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18번째, 장미는 이번 극장판에서도 귀엽습니다. 여기서 장미가 코난이 뭐 시켜가지고 결국엔 해주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했는지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싸매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이건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심이 아니라 진짜 귀여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겁니다. 19번째, 협력자가 너무 강조됩니다. 극장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나의 협력자는 다른 사람의 협력자였는데 알고 보니 협력자의 협력자가 또 다른 협력자고 또 알고 보니까 그 협력자의 협력자의 협력자는 다른 사람의 협력자의 협력자의 협력자라는 등 뭔 협력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쌉 헷갈렸습니다. 20번째, 안기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코난이고 한 명은 박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코난은 주인공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안기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박사님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새삼 박사님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번째, 이번 극장판에서 유명한은 좀 멋있습니다. 유명한이 초반에는 검찰에 송치돼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중에 경시청으로 뭐가 떨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는데 피신 가면서 가족들에게 절대로 나한테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고 계속해서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명한은 가족들 한정으로 개멋있어지고 추리와 관련되지면 붕신이 되는 것 같네요. 22번째, 안기준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난이 안기준에게 애인 있냐고 물어보자 안기준은 내 애인은 이 나라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자친구 없다는 말을 참신하게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들 중에 솔로이신 분들은 이제 누가 애인 있냐고 물어보면 내 애인은 이 나라다 라고 대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아마 등신 같지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23번째, 가라가 2번 나옵니다. 코난은 뭐 극장판에서 가라라는 대사를 안 하면 출연료라도 덜 받는 건지 매번 극장판마다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뭉치도 가라라는 대사를 칩니다. 저번 극장판에서는 인성이가 그러더니만 매 극장판마다 인물들끼리 돌아가면서 저 대사 외치는 것 같네요. 24번째, 전체적으로 이번 극장판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랑 이상한 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거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액션씬이 재밌고 뭐 추리 부분이 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좋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기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에 대한 24가지 TM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2기 극장판에 맞게 22개의 TMI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적다 보니까 24개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이 극장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극장판이 답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아마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제 의견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저런 불편증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